우리 영혼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간의 활동은 희망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절대적입니다. 희망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나의 영혼은 나의 희망을 먹고 삽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희망을 준다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란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 같아서 한 번 뿌려지면 스스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침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정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겸재명리학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드니아미엘의 희망씨앗이라는 글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씨앗이 심어져 꽃을 활짝 피우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운세를 통해서 신축년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부정적인 운들은 최대한 대비책을 알려드리고 긍정적인 사항은 더 좋은 기운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방송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태어난 달로 알아보는 전체적인 운세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생월, 즉 월령은 한 인간이 생애를 걸어감에 있어 성격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까닭에 운명상 그 작용이 매우 심대합니다. 따라서 추나 추동 사시의 운행 중 각 절기에 소속된 한란조습의 기상적 변화는 각 개인의 품성에 성격적 영향을 주어 운명적 희비애락을 낳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은 사고를 낳고 사고는 운명을 좌우한다는 만고의 천리는 장래 부귀빈천과 기륭화복의 근원을 이루어 그 사람의 심기에 담겨집니다. 일단 심기에 담겨진 각자의 분복에는 여러 가지의 인간형을 이루고 여기에 하나의 직분을 소명받아 그 천부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누구나 죽음의 종점까지 자기의 인생선을 걷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개인의 삶이 곧 가정과 사회를 윤택하게 살찌우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기가 백천만겁년이 다 가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일찍이 석조는 갈파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운명적 소양을 미리 깨달아 초놈을 아껴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자신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자각한 연후에 이를 참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생과 이월생의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정월생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생은 모든 일에 권능이 뛰어나고 청운의 운세에 올라 일생 복禄이 유여한 기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점차 대지를 뚫고 모든 수목이 바야흐로 발하는 때이므로 항시 마음 깊은 곳에는 멀고도 높은 곳의 이상적 웅지가 잠재해 있고 형이상학적 신미안과 과학적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절한 인품과 권세를 타고났으며 모든 사물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뛰어다닐 수 있는 속박 없는 지혜를 천부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역상으로 보면 이는 권자를 나타내고 천록지인을 의미하는 까닭에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지어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아먹는 형상으로서
일생을 통해 생각지 않은 천재 행운도 따릅니다. 음력으로 정월의 절후는 모든 만물이 앞다투어 솟아오르는 형상이어서 태양의 따스한 기운을 요하는 때이므로 운명적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은근히 원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는 자선심이 서려 있어서 잠옷 두령의 운명을 타고났음은 분명하지만 고집이 세고 성품이 고강하여 고지식한 내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나친 경우 자신의 뜻만 주장하여 독선적인 경향을 띠고 무슨 일이든 계획보다는 마음만 앞세워 가벼이 돌진하는 경망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평소에는 인색한 반면 손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는 필요 이상의 것에 관심이 쏠려 무계획하게 써버리는 묘한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 1월생들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몸에 지니고 있는 한 자신도 모르게 안달이 나서 자중할 수 없는 성격인 까닭에 부동산과 같이 안전한 방법으로 축제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래 타고난 자유로운 품성은 타인에게 구속이나 간섭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며 그 기질은 애정면에까지 영향을 주어 결혼도 자유결합이 많습니다. 반면 부부간에도 강한 고집이 작용하고 있는 까닭에 가끔 성격적 충돌을 일으켜 상반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나친 경우에는 이별의 비극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분수를 알고 확고한 목표를 세운 뒤 대인관계의 융합을 잘 이루어 나가면 장래 입신의 영화는 물론 만세까지 복록이 따르는 사주입니다. 다음은 정월생의 운세 변화입니다. 31세, 38세, 43세, 52세, 63세가 개운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 7월, 8월, 9, 10월이 변화의 운기이니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매사 주의하며 지내도록 합니다. 다음은 2월생의 운세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이며 양력으로는 3월생들의 운세이죠. 이른 봄을 지낸 따스한 훈풍이 만물을 약동케 하는 계절로서 조석의 변화가 가장 심한 때이므로 이중적 갈등이 항존합니다. 때문에 한 면은 현실적 관념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고 다른 한 면은 신비로운 예술의 희열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은 부지런하지만 그 몸은 게으른 이중성으로 이것이 때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질질 끌지 말고 시작한 즉시 끝을 보는 결단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래 성품은 온순하고 부드러운 반면 운명만은 유독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달리는 양극성을 띠고 있는 까닭에 이 태생의 감각 속에는 정신적 자아의 세계에 공감되는 부분과 육감적 타성에 의존되는 부분이 항시 마음속 깊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며 남달리 타인의 아픔을 보면 겉으로는 무심한 듯 해도 속으로는 몹시 안타까움을 느껴 강한 동정심을 발휘하게 되어 남의 일에 끼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재정적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봉사정신이 깃들어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희생적인 친절을 다하는 사람으로 친구 간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 투쟁보다 타협의 길을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넓고 푸른 바다를 연상하리만큼 열정적인 낭만이 깃들어 있고 유년 시절 모성에 대한 갈망이 성장한 후에는 이성에 대한 애정으로 변모해 갑니다.
역상으로 묘는 질병과 승패를 의미하므로 유년기에는 건강으로 인한 운명적 장애와 한때 학문길에서의 방황이 따르고 장년기에는 사업적 승패로 직업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심성이 착해 과욕을 버리고 그저 좋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낙천적인 기질에 따라 커다란 역경을 무난히 돌파하여 자신에겐 비록 고통이 있어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2월의 절기는 연약한 초목이 봄비를 만나 비로소 발양하는 시기이므로 중년에 이르러서는 의외의 복록과 행운이 몸에 따릅니다. 육친이나 친구의 인연이 박약한 듯 하지만 본천성이 고와서 결국은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37세부터 42세에 이르는 구간, 46세, 52세, 64세가 개운의 시기가 될 것이며 매년 3월, 5월, 8월, 12월이 변화의 운기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달로 보는 운명으로 1월생과 2월생들의 운에 관해 전체적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주팔자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태어난 달만 가지고 설명드렸기에 모든 1월생과 2월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세한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겸재명리학연구원에 문의 주시면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